오늘은 주관식 시험 대비 공부법,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암기는 타고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맞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저의 방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들어보시고 한번 적용하고 변형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이나 논술형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숫자로 서술하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법 제548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가 어떤 뜻인지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3자가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정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상 제3자 규정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머리가 지끈합니다. 해제도 모르고 등기인도, 채권 이런 내용들은 모르고 암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이해해서 아는 사람에게 대충이라도 말로 설명할 수준은 되어야지 그래야지 써지는 거죠. 기억의 궁정과 같은 암기법 같은 익숙한 것으로 치환해서 외우는 방법도 적용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엔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질문에 대하여 문장 그대로 암기해서 설명을 하시나요? 중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거죠.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났고 점심은 샐러드를 먹었는데 맛있어서 다음에 또 가고 싶더라 라는 말을 했다고 치죠. 이때 지하철, 친구, 점심, 샐러드, 맛이 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익숙하니까 더 잘 기억이 납니다.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익숙하게 해서 반복하면 저희가 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무작정 외우는 것도 방법이겠죠. 태정태세 분단세 혹은 구구단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먼저 해서 구조를 파악한 것이긴 하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원줄이 있습니다. 3.1415926538 말하기도 어렵네요. 대신에 끊어서 보면 훨씬 낫습니다. 3.14 1592653589 79323 8462 433 83279 끊으면 훨씬 더 낫고 기억이 잘 납니다. 뭐 매직 넘버 7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구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인강이나 교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해를 해서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즉, 키워드를 적절히 나열하여 문장을 만들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 그대로 암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이해를 하게 하려고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A가 2020년 11월경 B에게 핸드폰을 5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A는 B에게 그 즉시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A는 2020년 12월경 B에게 50만 원을 받을 권리, 채권을 C에게 넘기기로 했고 B 또한 이러한 채권 양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와 B는 이유가 생겨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여전히 C는 B에게 50만 원을 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 답변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해제의 제 3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이해가 되어야지 암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사례와 같은 채권 양수인 C는 A, B 간의 계약의 기초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긴 하지만 등기, 인도 등 대세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자여서 제548조상 제3자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납득이 되면은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면 키워드 잡는 노하우도 생기는 거죠. 기초, 이해관계, 등기, 인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단어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들이 중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표시를 하고 이 키워드를 좀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으면 늘려도 되는 거죠. 키워드는 해제된 계약, 기초, 새로운 이해관계, 등기 인도, 완전, 양수인, 아님.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인출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고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 바,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판례 언급되진 않았지만 양수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학설상 논리를 제시를 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제548조 단서상 제3자에 해당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OX를 대답하는 것은 객관식 답안입니다. 이 경우엔 주관식으로 아니다라고만 말했을 때는 결론 점수밖에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해야 하는 거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서 최대한 풍부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해를 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암기장에는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기장도 시험에서는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형광색 등으로 잘 줄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목차부터 암기를 하면 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해를 먼저 하고 요약 정리를 해서 인출, 시험과 같은 경우로 인출을 여러 번 하셔야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반복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공부는 결국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인출 말로 하거나 이제 쓰는 걸로 인출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주관식도 정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